안녕하세요, 도너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부평구를 다녀왔어요. 네, 부평구에 저희 임장 스터디 하시는 분들과 함께 부평구 다녀온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평구 임장을 가실 때 영상 한번 보고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남겨드리고요. 이 사진은 제가 임장하면서 찍은 것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블로그에서 임장 함께 가요 라고 해서 모집을 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면 도놀이 블로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부평구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자, 서울의 위성도시 부평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부평구도 7호선과 서울 1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디가디로 출근하신 분들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7호선을 타면 한 번에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위치 중에서 가격 대비 가장 저렴한 가성비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의 위성도시 부평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지금 사진의 모습은 상공동 옆에 GM대우, 네, 대우자동차에 대한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부평구도 예전부터 굉장히 부평구만의 프라이드가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인천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 부평요, 부평에서 왔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네, 인천보다는 부평을 내세우고 싶은 그런 프라이드가 강한 곳이라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송도도 마찬가지죠. 송도도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인천보다는 송도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부평은 인천에 함께 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부천이 더 가깝고요. 그리고 서구와 계양구는 가깝지만 아래에 연수구는 굉장히 멀고요. 남동구, 이런 미추홀구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천에 있는 부평구지만 부평구는 부천하고 더 가깝다라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있는 거죠. 송도도 마찬가지죠. 송도도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인천보다는 송도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부평은 서울하고 맞닿아 있지만 네, 인천에 함께 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부천이 더 가깝고요. 그리고 서구와 계양구는 가깝지만, 아래에, 연수구는 굉장히 멀고요. 남동구, 이런 미추홀구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천에 있는 부평구지만, 부평구는 부천하고 더 가깝다라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평구는 부천과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부천에서는 또 부평구를 디스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무위키에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은 거리상에 대해서 어느 지역과 가깝냐라는 것도 표현해 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네, 진입을 언제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잡으실 때 인근에 있는 지역과 공급 물량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부평구의 행정구역도예요.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대략 알고 있지만 만약에 부평구를 처음 임장 가시거나 서울에 계신 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분이 오시거나 했을 때 부평구가 어느 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행정구역도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7호선 라인에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이 있고요. 1호선 라인에 십정동, 부평동, 부계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인천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핑크색 볼게요. 네, 큰 동그라미 도심 미래성장축 가장 중요하죠. 어디예요? 송도, 고월, 부평. 네, 딱 GTX도 송도, 고월, 부평 정거장이 있죠. 네, 그래서 송도 당연히 네, 인천의 대장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9월도 인천시청역이 있는 9월도 그리고 부평역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주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서구 일부 그리고 이제 부평 쪽에 도시재생축이라고 해서 재개발되는 곳이 많죠. 상곡동도 지금 한참 또 입주장이 다가오고 있고 또 계속 앞으로도 바뀔 뉴타운으로 바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부평구는 일단은 지하철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주거벨트, 네, 뉴타운으로 해서 새롭게 선지 개벽할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도를 갖고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지하철 노선을 더 그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지하철 노선이 돈이에요. 이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돈이 다닙니다. 돈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라인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가 개통되는지를 꼭 이 부평구 아니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임장하시거나 부동산 투자하실 때 함께 봐주시면 좋은데요. 세로만 흐르던 곳에서, 세로로 인천 2호선, 인천 1호선만 흐르던 곳에서 가로로 부평구의 중심부를 중앙을 통과하는 7호선이 중앙을 통과하고 아래쪽에는 1호선이 통과해서 서울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7호선 라인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왜 제가 돈이 흐르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래를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상곡역이에요. 상곡, 성남역 상곡. 네, 상곡역이 오른쪽은 정고점이에요. 네, 한참 핫할 때 8억까지 찍고, 현재는 5.8억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동은 학군이죠. 네, 학원가가 많이 있는 부천인데요. 여기는 10.5억을 찍었고 현재는 8억. 네, 그리고 부천시청역은 14억 정도 찍었고 현재는 1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명은 15억 이상 찍었고 현재는 12억 정도로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여기 이수역이 있어요. 이수역, 서초와 네, 소초의 그런 기준이 되는 그 이수역, 그쪽의 가격이 22억입니다. 22억, 23억 같은 게 22억이에요. 어떠세요? 가격대가 네, 서울 중심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인천 끝쪽으로 올수록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제가 부평구를 서울로 출근할 수 있는 곳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부평구를 임장을 하고 혹시나 이 부평구에 거주하시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껑충껑충 뛰어서 저희도 이제 서울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하철 노선을 꼭 공부하셔야 되는 네, 포인트입니다. 서울 1호선이 서울로 가고 있는데요. 그쵸. 근데 이 1호선은 굉장히 많은 곳을 가고 있어요. 위에 동두천에서부터 인천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또 강명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쭉 가면 천안까지도 가고 있죠. 그리고 옆에 주황색은 제가 인천 2호선 노선을 그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별도로 노선을 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평구의 또 호재 GTX-B, 네, GTX-B가 송도, 인천시청 9월, 부평을 거쳐서 부천 운동장을 찍고 이제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서울로 진입하는 게 빨라서 좋긴 하지만 강남을 가지 않는다는 거. GTX-B 노선은 강남을 가지 않습니다. 네, A 노선도 삼성역을 가고, 그쵸? C 노선도 삼성역을 가는데 B 노선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약간 아쉽죠. 그러나 이 GTX-B 노선이 개통이 되면 여의도와 용산을 30분 내로 갈 수 있다. 예, 그건 엄청나게 호재긴 하지만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볼게요. 자, 부평구에 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시된 부분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부평역 라인으로도 계속 이제 신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7호선 라인, 이 7호선 라인에 있는 상곡역 주변에 유타항급으로 들어오는 여기가 굉장히, 왜냐면 주거벨트잖아요. 이렇게 부평역처럼 뜨문뜨문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가 하나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이 완전히 싹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위에 상권, 그죠? 상가도 같이 생기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상권도 형성도 되지만 학품도 형성될 수도 있고 학원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세대가 입주할 때는 힘들지만 세대가 완성이 돼서 유타항급으로 되게 된다면 여기 상곡역 주변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평역 또 마찬가지로 GTX-B 노선이 오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기존에도 인천 1호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데요. 보시면 뜨문 생기죠. 그래도 호재는 맞아요. 그리고 또 상승기가 오면은 또 아파트 가격을 많이 치고 가겠죠. 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주변에 또 연한이 되어서 30년 이상이 되어서 재건축할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요. 제가 뒤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있기 때문에 부평역도 앞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격을 보면 부평역과 상곡역은 비등비등해요. 근데 부평역은 부계역 쪽에 계속 새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었고요. 부평구청역 라인으로 7호선 라인으로는 사실 뭔가가 이 가격을 트리거하는
그런 뭐 이렇게 신축이라던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별로 없었고 부평구청역 앞에 레미안 아파트가 그나마 시세를 좀 이끌어줬고 상공역 앞에 11년씩 연식인 그 상고 프로지오 아파트가 가격을 이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청천 2구역, 청천 1구역에 또 그 이편한 세상과 더샵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올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거의 5,050세대, 1,000 몇 세대이기 때문에 거의 6,000세대 이상급이 예, 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올해는 조금 힘들지만 공급이 많아서 또 입주가 끝나고 나면은 이 지역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7호선과 1호선은 서울로 향하지만 확실히 강남을 가냐 안 가냐의 차이도 있고 7호선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은 현재 똑같다. 똑같은데 그러면 7호선 라인에는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제가 물음표를 던져봤어요. 네. 1호선은 서울 가면 신도림이나 이런 데서 갈아타야 강남으로 가죠. 2호선으로. 근데 7호선은 50분 정도 걸려요. 네, 일단 7호선을 타면 강남 갑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부평에 부대가 있어요. 이렇게 공병부대, 군부대, 미군기지가 있었는데 여기를 현재 철수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군부대는 아직 있어요. 근데 공병부대, 미군기지는 철수된 상태고 여기에 백화점과 공원을 넣어서 주민들의 편의와 인프라를 위한 장소로 계획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상공역 주변에 7호선이 가는 라인에 주거벨트도 형성이 되지만 그 공병부대 자리에 복합 그런 상권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혹시 백화점이나 그런 상권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7호선이 가는 호재, 그쵸? 그리고 여기에 그 뉴타운으로 되는 주거벨트, 네, 그리고 많은 세대들이 입주하고, 그리고 공병부대 자리에 만약에 뭐 어떤 상권이라던가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여기는 또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더라고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네, 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고 해요.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지하화하고 위로는 공원화를 꾸민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쾌적한 환경으로 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도 그 위쪽이에요. 청천동 라인에 그 7호선 그 위쪽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부평구의 인구수를 보면 인구수가 사실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49만, 네, 49만. 지금 또 뭐 재건축이 되고 또 뉴타운급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인구는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부평구에서 제일 많이 인구를 뺏긴 곳이 서구예요. 서구의 검단 신도시라던가 청라라던가 네, 이런 곳들이 아무래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신도시다 보니까 좀 생활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서구로 많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많이 또 부평으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입전출은 서구와 부천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수요와 입주, 저희 공고 굉장히 중요하죠. 위에는 인천시 전체의 물량이에요. 2023년도에 물량이 올해죠. 아주 많습니다. 인천에. 인천은 24년도, 25년도에도 있어요. 근데 밑에 부평구를 보면, 부평구에는 올해 22년 작년에 많았고, 올해도 입주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아마 그 상곡동 그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년부터는 또 공급이 없는 시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인근의 물량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서구의 물량, 계양구의 물량, 부천의 물량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되겠죠. 네, 보고 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뭐냐면 미분양의 미분양. 제가 부평구를 오늘 다녀온 이유는 이렇게 미분양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 부평구도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네, 부평구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따뜻한 분위기가 읽혀서 제가 부평구를 선택하고 인정을 다녀왔고요. 이거는 인천의 급지표예요. 보면 인천은 연수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계양구, 뭐 중구도 있고 더 많지만 네, 연수구, 부평구, 서구를 남동구까지 비교해 본다면 대장은 역시 송도가 있는 연수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라가 있는 서구죠. 그리고 검단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평구입니다. 근데 부평구는 부계역 호롱 하늘채 2년 3년 된 아이들이 지금 부평구에서는 가장 좋은 급지에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공역에 아파트 새로 입주하고 또 부평역에 또 아파트 새로 입주하고 그러면서 부평구의 입지도 평당가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행정구역도인데요. 네, 제가 이 갖다 놓은 이유는 이 아파트 보실 때 송충동이 어디야? 라고 혹시 또 헷갈리실까봐 옆에 갖다 놨고요. 자, 그러면 부계역, 호롱하늘채, 부계동, 네, 호롱하늘채 2년, 3년이 지금 현재는 가장 비싼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곡동 푸르지오, 얘는 이제 12년 됐죠. 12년 돼서 좀 연식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부평역 바로 앞에 있는 동아 아파트가 그 다음을 이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평구청역 앞에 레미안 부평이 그 다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부평역 옆에 부계동 쪽에 있는 신축들이 가격을 리딩하고 있다. 그쵸? 근데 상곡동에 이제 입주를 시작해서 새 아파트로 추가 별도를 이루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제가 계속 1호선과 7호선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비교해 본 거예요. 1호선 라인에 있는 부계역 푸르지오와 그 7호선 라인에 있는 부평 상곡 푸르지오 연식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거의 두 아이가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사실은 전고점을 누가 찍었어요? 전고점 파란색이 부평 상곡 푸르지오죠. 그러니까 상곡역 7호선에 있는 아이가 사실은 전고점을 찍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더 좋은 입지다 라는 7호선이 더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7호선 라인 쪽은 새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네,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상권이에요. 상권을 봤을 때 역시 부평역 인근에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불포천역 인근 7호선 라인에 여기가 이제 학원가도 있고 상권이 그 다음으로 발달되어 있고, 자, 이거는 학원가예요. 학원은 불포천역.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부평구에 살면서 네, 부평역 쪽보다는 불포천역 쪽에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이쪽에 거주하는 거를 원한다라는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학원가가 부평역 쪽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학원가로 얘기하면 상동역이 많죠. 네, 부평 상동역. 그래서 7호선 타고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겠죠. 학업 성취도 평가를 봤을 때 평균이에요. 평균으로 봤을 때 부평 서여자중학교, 그 다음에 구산중학교가 네, 평균이 높은 걸로 나왔고요. 왼쪽을 보면 파란색은 강남, 이 주황색은 부평구예요. 그래서 강남과 부평구를 비교해 봤어요. 원래 비교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보기 위해서 저는 강남과 비교를 잘 합니다. 근데 보시면 강남의 평균까지는 옵니다. 네, 아이들이. 네, 지난주 은평구 갔을 때 은평구가 더 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고, 네, 학교가 부평서 여자중학교, 구산중학교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높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부평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동에 많이 거주할까라는 거예요. 어디에 많이 살고 싶을까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부평동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상곡동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래는 연령이에요. 네, 연령 비율로 보면 시세를 리딩하는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수입원이나 이렇게 소득원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딘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제가 봤더니 상곡동 그리고 삼산동 네, 쪽이 10대 미만 자녀 영유아에서 10대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이렇게 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좀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보이고, 자, 이거는 인천 부평구 멀티 현황인데요. 이거는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왔고요. 네,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부평구의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요, 매매가. 그리고 핑크색 같은 경우는 전세가예요. 어때요? 완전히 하락을 하다가 지금 약간 평평해지죠. 하락을 하다가 평평해집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은 제가 지금 마우스를 그리고 있는 라인은 심리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나 집 안 사 했다가 이제는 사볼까? 이제는 관심이 좀 가네라는 거예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지금이 부평구의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매매가와 전세가를 제가 비교한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사실은 전세가, 파란색이 전세가거든요. 전세가가 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됐을 때, 그래서 사실 갭이 붙었죠. 이럴 때 원래 저희가 갭 투자를 하거나 소액 투자를 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 상승장이 오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전세와 매매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세 갭을 줄이는 투자 포인트는 어렵지만, 네, 좋은 아파트, 신축 이런 좋은 아파트를 들어가는 포인트는 맞아요.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들어가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지역만 알면은 거기서 계속 몇 년 투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신축, 분양권 이런 거 투자에 대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 네, 전세가가 올라오고 갭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구축에 대한 투자, 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제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려서 이거는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혹시 생각이 다르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위에 그래프는 뭐냐면요, 인천의 연수구와 부평구와 서구를 비교했습니다. 이 보라색이 연수구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부평구고요. 빨간색이 서구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10년의 그래프로 상승을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상승할 때는 어때요? 보라색이죠. 연수구가 가장 높죠. 연수구가 가장 당연히 높아야죠. 송도가 있으니까 가장 높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러면 이 연수구의 송도, 이 보라색이 가장 높아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지금 빨간색과 겹쳐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연수구가 저평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면 송도를 지금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그쵸? 이미 반등을 해서 급매물은 사라졌지만 지금 아직도 투자 포인트다. 그쵸? 부평구보다는 송도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그 다음 부평구였죠. 부평구는 그렇고 서구도 좀 저평가된 걸로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위에 끝부분을 아래에 제가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 파랑색, 아까 전에 이 파랑색이 송도였잖아요. 연수구가, 그쵸? 연수구, 송도가 있는 연수구죠. 이 파랑색이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반등을 맞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지금 연수구 보라색 쭉 내려와서 여기 23년 1월 2월 이때 거의 바닥을 찍고, 그쵸, 완만해지죠. 여기가 바닥을 찍고 완만해지고 있죠. 네,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을 하다가 거의 평평하게 해서 이제는 완만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요. 서구는 어때요? 24년 3월에 여기까지 하락하고는 다시 평평해 가죠. 네,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월, 2월이 바닥이었어요. 네, 서구는 23년 3월이 바닥이었어요. 그냥 부평구는 어때요? 딱 바닥이라고 뭔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바닥이냐 아니냐는 어때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처럼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나보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예상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평구에 대해서, 네, 제가 손품 팔았던 거, 그리고 임장 가기 전에 또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흐름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송도에 살고 있고 이미 서구도 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평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천에 하나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투자 포인트는 인천의 대장인 송도부터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구 검단 쪽에 포인트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루원시티도 아직 많이 저렴했거든요. 루원시티도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평구죠. 그러니까 다 완전 저점은 찍고 이게 평평하게 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부평구는 저점이라고 그래프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나봐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때 지도 보면서 아파트 보고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